안녕하세요. 2021년 9월 30일 목요일 베트남 읽어보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입니다. 호치민 4,699건, 빈정 2,389건으로 1000대, 동나이 899건, 롱안 132건, 톡장 112건으로 100대입니다. 그 외 하노이 4건, 다낭 1건입니다. 9월 29일 18시 발표까지의 베트남 코로나 사파의 지역 감염 현황입니다. 전일 대비 4,161건 증가하였으며 빈지옥 -186, 안장 -169, 너인인 -32, 호치민시 플러스 4,322, 동나이 플러스 112, 속장 플러스 112건입니다. 동당석이 강제 코로나19 검사당한 여성에게 공개 사과. 9월 29일 오후 빈지웡 성토난시 당위원회 업무단과 빈푸동은 문이 부서지고 강제로 코로나19 검사 검체 채취를 당한 사람인 이홈사 아파트 거주하는 황티 푸엉란 씨와 자리를 가졌습니다. 업무단에는 토난시 당위원회 검사팀 임원과 당위원회 선전팀, 빈푸동 인민위원장과 당서기가 있었습니다. 란 씨의 진술에 따르면 9월 28일 10시 30분경 온라인으로 요가를 가르치던 중 노크하며 코로나19 검사를 요청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수업 중이고 자가검사를 한 결과 안전하므로 사람 많은 곳에서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쳐들어와 아이가 울었다고 하며 타 기사에선 자신은 사람 많은 곳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시를 한 당서기는 일단 사과하고 이에 대해서는 추후 위반 여부를 징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에 보고 싶어 댓글란을 보니 막아놨네요. 어제 제가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좋아요만 받다고 했는데 페이스북 등도 뒤져보니 일단 더 많은 사람들이 거주지까지 침범한 것은 위법이라는 의견이 좀 더 있네요. 물론 이 사람이 양성이었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의견도 있고 이런 논란이 많아 댓글을 막은 듯합니다. 저 개인은 검사에 불응하고 자가 진단을 신뢰하는 사람은 잠재적 전파자가 될 수 있다고 보기에 당서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PCR 검사가 즐거워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게다가 저 이홈사 아파트는 이전부터 확진자가 수시로 나오던 발병지였습니다. 물론 그녀가 보기엔 검사 받다 되려 감염될 수도 있다는 공포심이 더 강했던 듯합니다. 공안부 호치민시 공안의 재산 횡령 혐의 있는 자선활동 확인 제의. 최근 가수나 배우들이 후원금을 공개적으로 이체하지 않고 개인 계좌로 넘기는 일들이 발견되자 거래명세서는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는 단어가 되었으며 SNS 등에서 많은 논란과 토론을 야기했습니다. TDN 1천억 동에 대해 말해. 만약 일거리를 다 잃는다 해도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10월 20일 TDN은 베트남 중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1천억 동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구호단체를 설립하거나 당국에 돈을 넘기거나 감사회사를 고용해야 한다는 조언을 많이 받았지만 이를 시행하려면 많은 문제와 시간이 든다며 개인으로 활동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견 맞는 말이기는 한데 정말 위험한 발상이네요. 저런 규제들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관공서의 처리에 불신이 있다면 이해는 하겠는데 아는 세무사가 없는 것도 아닐 테고 지금이라도 자선단체를 설립해서 먼저 비용 처리하고 사후 정산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현금으로 지원하면 증빙도 안 될 텐데 개인은 기부금을 받아 자선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돈을 쓰죠. 제가 2020년 10월 22일에 썼던 글입니다. 공무원 간부 아파트 문 부수고 한 여성에게 강제 코로나19 검사 가게 해. 여긴 댓글란이 살아있어 댓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누구나 이런 식으로 검사를 피한다면 vs 국민 거주권 침해가 대립 중인데 후자가 더 많네요. 이런 방식 말고도 페널티를 주는 다른 방법을 썼어야 한다 등도 있습니다. 이 방식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특히 범죄자도 아닌데 여성 혼자 있는 집에 문 따고 들어간 부분에서 분노하는 듯합니다. 다만 그녀는 16호 거리두기 중이라 감염될 여지가 없다가 좋아요가 가장 많은 배댓인데 이건 남부 사람들의 착각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빈지영성만 해도 감염자가 몇 명이던가요? 이런 생각이 보편화돼서인가 싶기도 하고. 레드존 4개 성시 주민 지역 벗어날 수 없어. 이유는 어제 소개한 기사입니다만 현재 호치민시, 노만성, 빈지엉성, 동나이성에 근무하는 타 지역 근로자는 350만 명으로 추산되며 그중 210만 명이 기성을 희망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규모를 시골에서 감당할 수 있을 리 없지요. 패시코비드 앱 유일한 방역 서비스 앱 될 것. 패시코비드 앱에는 코로나19 그린카드, 백신 접종 정보, 의료 신고 QR코드가 담겨 있으며 기존 모든 방역 앱을 대체할 것입니다. 9월 30일 오전 아이폰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도 등록되어 검색하면 나옵니다. 아직은 베타 버전인 관계로 급하게 설치하실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조만간 블루존, VHD, 브나이드 앱 등을 대체할 것이라고 하는데 기존 타 앱은 업데이트되면서 이 앱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자건강기록 부앱만은 독자적인 기능이 있어서 유지되며 100% 대체 안 되니 삭제하면 안 될 듯합니다. 이전엔 정책이 중구난방이어서 앱도 중구난방이었는데 좀 심플한 부분은 좋네요. 문제는 다낭시나 호치민시가 아직 독자적인 자체 앱을 밀고 있다는 게 아쉽습니다. 동석이 강제검사당한 사람에게 사과. 하지만 당사자는 사과를 받지 않았으며 이 일이 적법한 집행인지를 검토해야 하며 자신은 건강과 명예에 손해를 입었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치민시 변호사협회의보단 마익 변호사는 법적 관점에서 검사 거부자에게 강압적인 조치를 할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만약 그녀가 검사에 협조하지 않았으면 그녀는 행정 위반이 된다고는 합니다. 개인의 피협조적, 적대적 행동은 많은 잠재 위험이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강제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이후 만약 그녀의 행동으로 전염병 전파가 확인되면 책임을 지게 된다까지가 법적 규제라고 합니다. 여긴 댓글이 하나도 없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동나이성, 공무원 간부의 주민 검체 채취 무력 사용 금지. 응우엔 홍링 동나이 당서기는 검사 공무원 간부가 문을 부수거나 거주지 침입, 무력 사용으로 코로나19 검체 채취를 강제하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당석이는 사람이 붐비는 검사 장소가 두려운 경우는 집에 찾아와 검사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강제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보건부서에 약국 등지에서 신속검사 항원 키트를 판매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현재 시민들이 자체 구매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를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내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도 베댓 1위는 이견해에 동의한다. 합리적으로 계도해야 하고 2위는 개인이 협조를 거부하면 조치를 해야 한다. 한 사람이 전체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게 할 수 없다이고 3위는 법을 존중하지만 최전선 방역팀에 대한 공감도 필요합니다. 비협조자들은 너무 무책임하고 이기적입니다입니다. 복잡하네요. 고해상에 도주하여 수배된 후 결혼 출산한 Z세대 여성 체포. 공안기관의 수배 추적을 피한 전 티후인 리은은 여러 곳을 다니다 동나이성에 돌아와 현장 근로자로 일하는 동시에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2018년 10월 리은과 의무인 반실은 비엔화시에 거주하는 방이란 여성과 싸웠으며 난투극에서 흉기로 구타하여 중상을 입혔습니다. 그 후 1년형을 선고받아 형집행 대기 중 보석으로 나왔으나 도주하여 20년 2월 9일 고해 상해 혐의로 체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배범은 동나이성에 돌아와 알까지 낳고 살다 올해 9월 28일 17시경 모텔에 숨어있던 그녀를 발견 체포했다고 합니다. 비행기와 기차 탑승객, 백신 1회 접종하면 검사 필요 없어. 보건부 초원에 따르면 보건부는 항공, 철도 혹은 해상 여행객이 2회 접종 후 3주 경과했거나 2회 접종 완료자 6개월 내 감염 후 회복된 사람은 검사가 필요 없다고 강조합니다. 여객운송업계가 힘든 건 알겠지만 많이 파격적이네요. 하노이에서 거부할 만도 하네요.
UAE 제주 하얏백스 백신 100만 도스 하노이 도착. 하얏백스의 정식 명칭은 백신 사즈코브이-2입니다. 라고 설명하는데 베로세포는 베로셀, 즉 시노팜사의 베로셀 백신이죠. 같은 제품인데 아직도 VTV는 굳이 이렇게 쓰네요. 물론 백신 승인은 굉장히 까다롭기에 제품별로 내지 않고 어디 공장에서 만든 백신으로 승인함으로 틀린 건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접종 거부감이 줄면 좋겠습니다만. 급락, 금가격 태일당 5,700만 동 수준. 국제시장에서 미 연방준비위원회가 예상보다 빨리 금리 인상할 것이란 기대에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9월 28일 7주간 최저치인 1% 이상 하락했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은 1.5% 이상 올라 3개월간 최고치이며 금 가격은 항상 채권 수익률에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외 금은 안전자산 취급이라 금 가격이 내린다는 것에는 세상이 안전해지고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도하, 임주옌, 퀻디엔, 아이네 세계 미인 대회에서 경쟁. 미스 베트남 진 도하, 미스 베트남 선 김주옌, 미녀 퀻디엔과 아이니가 베트남을 대표하여 올해 말 미스 월드, 미스 유니버스,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 미스 인터컨티넨털 같은 세계 미인 대회에 참여합니다. 좌측부터 도하, 김주옌, 퀻디엔, 아이네입니다. 하노이, 항편 수용 거부 항공국 훈수무태. 교통부의 국내선 복원 계획에서 하노이의 반대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하노이는 안전이 우선이라며 전염병 지역의 항편과 기차편의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하노이 도착 항편만 없애고 하노이에서 타 지역으로 가는 것만 허용한다는 중재안을 냈습니다. 아마도 가장 우려하는 것이 호치민시와 인근 지역에서 오는 경우일 듯한데 바로 며칠 전 박장성으로 간 완벽하게 잘 준비된 기성항편 1,000명에서도 4명의 확진자가 나온 만큼 하노이의 우려도 일리가 있는 듯합니다. 하노이 교통부 10월 1일부터 버스 운행 재개의견에 뭐라 했나? 시교통부 임원은 하노이 공공여객 운송협회의 10월 1일부터 버스 운송 재개하자는 건의에 대해 성명을 냈습니다. 전지와의 인터뷰에서 현 시점에선 학생의 온라인 수업과 3현장 근로자가 많아 실수요가 적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하노이가 약간 하이퐁화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노이 3명 날조한 무익한 뉴스 게시로 벌금형. 9월 16일 NDT는 페이스북에 하노이 경축 100% 확실한 소식이라며 하노이가 9월 16일 0시부터 바, 가라오케, 클럽 재개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벌금 1250만 동을 받았습니다. 8월 16일 NTPH는 페이스북에 공안 사진을 올리고 욕을 해서 벌금 750만 동을 받았습니다. 7월 28일 LTP는 채소를 사러 갔다 마스크 내리고 전화 받고 코가 간지러워 긁었는데 거리에 아무도 없는데도 딩꽁동에선 100만 동 벌금. 이 같은 경우 사람들이 주민 갉아먹으려고 코로나를 악용함. 이라는 말을 써서 벌금 750만 동을 받았습니다. 1250만 동 받은 녀석이 가장 실없네요. 박링성의 40만 도스 백신 행정수속 대기하며 창고 보관하나. 보건부서 임원에 따르면 보건부 배포량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사에는 백신 종류가 안 나오긴 하는데 사진을 보나 상황으로 보나 베로셀 백신 이야기 같습니다. 박링성은 현재 18세 이상 최소 1회 접종자가 80.85%입니다. 하이퐁 모텔에서 남편, 아내 목 그어 즉사. 아내와의 다툼 후에 타인은 칼로 자신의 반려를 살해했습니다. 9월 29일 저녁 로반타이는 케응우엔현 넘네마을 드엉 후옹촌의 모텔에서 아내 LTH와 다투었습니다. 싸움 중 타이는 칼로 아내의 목을 베어 H씨를 현장에서 숨지게 했습니다. 용의자는 모텔에서 공안부대에 체포되었습니다. 아내 살인으로 주위가 충격을 받았다고 하며
정확한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사진 다낭 사람들 해수욕 금지 기간 후 해변에 나가 즐겨.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2개월의 봉쇄 후 9월 30일 다낭 사람들은 해수욕과 운동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이제 좀 보기 좋네요. 다낭, QR코드 발급받을 시 외지인 진입 허용. 진입 가능 주민은 14일 내에 지역 감염 사례가 없는 촌락, 격리 봉쇄 없는 지역, 15와 16호 거리두기 미적용 동과 마을 결정 2686호에 따른 초고위험과 고위험이 아닌 지역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 외 72시간 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며 진입 전 QR코드를 받아서 의료 신고를 대체합니다. 영상 9월 30일 정오 호치민시 도로상 장벽 계속 철거. 9월 30일 정오 1군 DNBN 프로, 황사로, 마이티르로 3군 점프구무엔 등 많은 검문소가 철거되었습니다. 11시 15분경 1군과 3군의 교통검문소 일부에서 1군 DNBN 프로, 황사로, 마이티르로 3군 점프구무엔로 등의 많은 검문소가 철거되었습니다. 일부 계속 운영 중인 검문소는 긴 사회적 거리두기 차량 검문 시행 후 장벽과 철조망 등의 철거 준비를 합니다. 10월 1일 후 시는 출입관문 12개 검문소와 39개 인근 성과의 경계지 검문소는 유지합니다. 부대는 QR코드로 계속 차량을 검문합니다. 호치민시 9월 30일 이후 이동증서 폐지. 레이화빙 부시장에 따르면 호치민시는 9월 30일 이후 시내 검문소를 철수하고 이동증서를 폐지하여 시민은 왕래할 수 있지만 자의로 시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의 전염병 예방 및 통제는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18세 이상의 1차 접종 95%, 2차 접종 45%에 도달하였지만 아직 상황은 복잡하고 치료자와 사망률이 높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9월 30일 18시부터 하계 업종이 영업 재개됩니다. 의료서비스, 의약품, 화장품, 의료장비 취급시설, 농수산 임업과 협동조합 및 지원서비스, 수혜시설과 수의사 활동 교통 및 건설공사, 식료품 제공 서비스, 쇼핑몰, 마트, 편의점, 시장, 석유와 수도 전기, 산업장비 판매 및 유지보수관리 서비스, 인프라와 건물 관리 서비스, 식음료점, 관광지의 숙박업소와 리조트 내 식당은 뷔페는 안 되며 숙박 고객에게만 실내 제공 가능 이발과 샴푸 서비스 최대 50%까지 운영 종교, 예배, 신앙 활동은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와 회복자의 경우 최대 70명까지 가능합니다. 장례식과 결혼식은 최대 20명 가능합니다. 계속 일시 중단되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예술, 종교신앙, 행사, 집회, 발대식바, 스파, 마사지, 미용 서비스, 실내 식음료 제공, 영화관, 클럽, 가라오케, 전자오락, 노점상, 길거리 복권 판매. 9월 30일 이후 IT기술로 이동증서를 대체하며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호치민시에서 임의로 개인 차량을 쓸 수는 없으며 필요한 경우는 교통부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는 여전히 12개의 시주 출입관문과 성간 경계 검문소 39개는 유지하고 시내 검문소만 철수합니다. 이동시 브나이드 앱과 호치민 보건 앱을 사용하여 예방접종 이력을 제시합니다. QR코드가 없는 경우 회복증빙 혹은 예방접종서를 제시합니다. 시 공안은 24시간 긴급검문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베데슨, 우만, 빈지웡, 동나이 간의 이동은 어떻게 되느냐며 명확히 해달라고 합니다. 저도 알고 싶네요.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호치민도 완화의 시작을 맞이하였네요. 감염자 수도 줄고 있고 이대로 다시 좋아지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